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하루 7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도 대전, 충청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 PD의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 아임 정 PD가 매일 하루에 2개씩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엄선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5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립니다. 오늘 바로 출발했습니다. 승부어머니 나머사 여러분의 일상, 올해는 독립운동과 서울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누고픈 현장, 다양한 소리를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세남을 검색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시엔 대세남, 지금 참여하세요. 5시엔 대세남 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보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빛과 그림자 원으로 했습니다. 빛과 그림자 원, 1편인가요? 네, 1편입니다. 네. 예, 내일 2편이 이어지고요. 내일 하고요. 예. 어떤 내용이죠? 네, 지난 토요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죠. 이에 대해서 참 말이 많은데요. 특히 야3당이 선거법 개정을 예산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만이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예. 그래서 이른바 더불어 한국당이란 말이 회자되기도 합니다. 네. 이에 반발해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현재 엿새째 단식을 벌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 예산안 관련해선 좀 헷갈리는 보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키워드로 풀어본 뉴스 브리핑에서는 이 예산안과 관련하여 밝은 면과 또 어두운 면을 동시에 전해드릴 테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밝은 면이 있으면 당연히 어두운 면이 있고요. 이건 당연히 이제 자연의 법칙이기도 합니다만, 인간의 이 여러 가지 윤리적 측면을 고려를 한다면 어두운 면도 살펴보는 것이 그게 도리이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또 자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의 기본이죠. 맞습니다. 이 어두운 걸 좀 어떻게 하면 좀 줄여볼까 하는 게 또 철학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예. 그래서 먼저 전해드릴 이야기입니다. 대전시가 이번에 많은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이에 이제 대전에 드디어 국비 3조 원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융합 의학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면서 주요 핵심 사업 추진에도 좀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은 대덕 특区리노베이션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원, 그리고 융합 의학 인프라 조성 타당성 용역비 3억 원, 대전 스타트업 파크 조성 56억 원 등이 신규 반영되었다고 하고요. 또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지방 이전, 대전 교도소 이전 용역비,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 주차장 조성 등도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예. 각 지자체마다 이 국비 확보 경쟁이 정말 치열한데 대전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국비를 확보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반가운 뉴스이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대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의 성과 홍보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대전 대덕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대덕구 소재 법 1동 주민센터 내진 보강 사업 명목으로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대전 유성 갑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도 모두 13억 4천만 원의 행안부 하반기 재난안전 특별 교부세를 전액 확보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예. 또 대전 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도 특별 교부세 13억 원을 따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구를 기반으로 둔 국회의원들에게는 당연히 이게 중요한 홍보
거리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테고요. 네. 그런데 지난번 방송 때 김현선 아나운서께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이런 예산안이 법적 근거도 없는 이른바 소소이라는 곳에서 아주 전광석화처럼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예산을 챙기기 위한 이른바 쪽지 예산, 카통 예산 이런 말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 관련 예산은 총 270억 가까이가 늘었다고 하고요. 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을의 경우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증차 예산 500억 원 가량이 이제 서울시 예산으로 우회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결위 간사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에서는 약 70억 원 정도가 이번 예산안에서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정작 중요한 일자리 예산은 깎고 본인들의 지역구 예산, 특히 SOC 예산만 늘린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비등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이기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예. 지역 예산 올랐다고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예. 근데 이제 다른 지역 예산이 이렇게 갔다고 하는 거 보면은 좀 아무래도 좀 기분이 그런 게 정작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그쪽으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요. 네, 이게 마치 이제 우리나라 기업 제품이 외국에 이제 판매되는데 시장 점유율이 높다 하면은 굉장히 반갑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외국 제품이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하면은 좀 위기감 들고 이런 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래도 일단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쓰일 예산이 많이 확보됐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건 어떨까요? 조금 전 뉴스에서 나왔는데 내년도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핵심 사업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어서 결국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예. 당초 4,876억 원을 요구했었는데요. 이보다 1,746억 원이 삭감된 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예. 특히 과학벨트 거점 지구의 핵심 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 IBS 본원 2차 건립 설립비는요.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글쎄요. 예산 확보된 것은 찔끔이고 네. 삭감된 것은 어마어마하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이게 그러니까 한 보도만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했구나 생각 들면서도 또 이런 보도를 보면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죠. 예. 특히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운영비는 당초 요구액보다 130억 원이나 삭감되어서 향후 이제 연구단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릴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고요. 하지만 정작 이 과학벨트 예산 증액을 논했던 지역구 국회의원들은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사업 7억 5천만 원 증액 이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본원 이 설계비 삭감 이런 것들은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홍보는 홍보일 뿐이다. 예, 좀 그 이면을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고지고대로 얼마 확보했다 이걸 다 들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이야 유권자들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자신들의 활동을 최대한 좋게 포장해서 홍보하겠지만은 그걸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은 정말 냉정하게 이것을 좀 잘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헤드라인 기사는 또 어떤지요? 멘붕에 빠진 발달장애인 부모들 지역구 예산 수백억씩 늘리면서 국회에 점검하며 현실성 있는 증액 요구했지만 지원 대상은 2%만 지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작 중요한 예산 줄이고 지역구의 SOC 예산 확보에만 국회의원들이 열을 올렸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갖고 이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힘든 것들을 굉장히 공감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픈 환경에도 우리 사회가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마음을 보여주었는지 그런 반성이 든다며 울먹이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정부가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말하겠다라고 해서 큰 박수를 받기도 했었죠. 예, 이 부분과 관련된 예산은 좀 확보가 됐습니까? 네, 이번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사안을 일종의 성과로 국회는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장애인 활동 지원 인원과 발달장애인 주간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다 이렇게 보고서에 명시를 했는데요. 예. 예산을 81억 원 증액해서 지원 대상을 1,500명에서 1,000명 늘어난 2,500명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전체 대상자는요. 12만 명 정도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12만 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혜택 보는 사람들은 2,5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고작 1,000명이 늘어난 거죠. 예. 그 대통령의 눈물과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해내겠다고 그런 결의를 했는데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정말 터무니없는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지역 민원 예산이나 SOC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백억씩 각각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연봉을 그 셀프 인상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물론 일부 언론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2천만 원 인상은 아닙니다. 그래도 올해 받는 돈 1억 4,994만 원보다 인상된 그 1억 5,176만 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증액과 삭감, 이게 누구를 위해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예.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고 또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이고 또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까를 정하는 그런 예산안이 이렇게 철학도 없이 막 뚝딱 이루어지는 것에는 분명 많은 국민들은 쉽게 납득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내일 빛과 그림자 2가 네. 예, 방송될 예정이죠. 대전편입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꼭꼭 숨어봤자 금강유점 손바닥이다. 김종술 기자의 4대강 술래잡기. 22조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 그 폐해 현장을 강에서만 사는 남자 금강요정 김종술 기자로부터 전해듣습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최장수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오래 해먹고 계신 분이죠. 우리 지역 최고의 언론인 오마이뉴스 장재한 기자가 한 달 동안 대전 충청 지역의 가장 핫한 뉴스를 골라 해당 사안의 당사자를 소환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장재한 기자의 요즘 뭔 일이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마이뉴스 장재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래 하십니다. 처먹고 있습니다. 네, 소신 있는 기자라면서요. 아, 네. 그래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러던데서 소신이 키가 작아서 소신인가. 아, 이런. 저 다음 주부터 살 빼기 들어갑니다 이제. 네. 배신이야. 다음번에 이제 좀 더 날씬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원래 오늘은 그 예정된 편성보다 좀 앞당겨 봤습니다. 뭐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최근 대전 지역 정가의 그 이분 말고는 얘기를 이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 뜨겁습니다. 예.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 요구를 폭로하고 난 뒤 네, 권력 실세라고 일컬어지는 박범계 의원과 현재 맞짱을 뜨고 계신 분입니다. 대전광시의 김소연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오시니까 분위기 어때요? 네, 분위기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울 네. 것 같죠. 네, 칙칙하죠. 네. 그 기자회견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하셨잖아요. 네. 그때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 허태정 시장 출마 선언 때부터 오신 기자들이 많이 왔다. 그럼요. 이제 김소연이 대전의 최고 거물 정치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 돌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가장 핫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연출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밤새도록 준비해가지고 네. 진지하게만 해서 많이 혼났습니다. 아니, 무슨 연출이야 돼? 그럼 뭐 머리에 꽃 꽂고 나오나? 네, 머리도 못 감고 나왔었는데 첫 기자회견 때는 그래서 많이 집에서 많이 그거보다는 혼났습니다. 검찰에 뭐 제출하러 갈 때 사진 보니까 네, 그것 때문에 전국에 계신 선배들이 전화가 와서 네, 소연이 어디 아프냐고 네, 많이 그랬습니다. 굉장히 좀 측은지심을 발동하는 그런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 할 때 우리 장재환 기자님이 딱 앞에 있었잖아요. 화면 앞에 딱 있었습니다. 가리고 자리가 없어서 거기 앉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네, 화면 딱 가리고 있더라고. 속기사냐 그러던데. 네, 오늘 한번 즐겁고 유쾌한 시간 같이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김소연, 그 자연인 김소연을 좀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분이
1981년 8월 3일생이라고 하십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문정초등학교 나오셨다고 했고. 네. 81년생 문정초면 그때 막 생겼을 때죠? 네, 제가 2회 졸업생인가 그래요. 대전의 8학군. 네. 예전에 진짜로 네, 문정초랑 맞아요. 네. 한바초랑 둘이 같이 합동운동 이런 거 따지 않았어요? 네, 아니요. 합동운동에는 안 했고 삼천초, 문정초, 네, 탐방초 이렇게. 네. 거기 굉장히 잘 나갔던 학교예요. 한바초. 뭐 네. 지금은 잘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초등학교 때부터 잘 나가신 거죠. 중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중학교는 바로 건너편에 있는 탐방중학교, 대탐방중학교. 탐방중학교. 네. 탐방중학교 유명하죠. 재작년엔가 왜 유명한 사건이 네. 있었죠. 아, 네. 오마이뉴스에서 단독으로 자세히 취재했었던 여러 가지 다뤘습니다. 네, 남학생들 집단. 더 이상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대탐방중학교. 네. 민족사관학교를 가셨어요? 공부 잘하셨나 봐요. 그렇죠? 네, 공부하고 달리기는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달리기? 달리기? 네. 몇 초? 달리기. 살찌기 전까지는 그래도 한 15초, 16초는 뛰었습니다. 장지아 기자님보다 빠를 것 같아. 20초 뛰죠. 무슨 소리예요? 제가 풋살로 다져진 튼튼한 다리가 있는데. 그 지구력이 안 될 것 같은데. 50m까지는 뜁니다. 거긴 졸업하셨죠? 네, 민사고는 조기 졸업을 했어요. 조기 졸업? 네. 고등학교 조기 졸업은 어떻게 하는 네. 겁니까? 2년을 수료하면 네. 그 카이스트의 조기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입학생을 뽑아. 네, 네. 카이스트 입학할 때 고등학교 2학년 만에 가는 네.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러셨던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괴물이네. 대단하십니다. 갑자기 안 친해지고 싶네요. 그럼 고등학교 2년 마치고 졸업한 거라는 얘기인 맞습니다. 거죠? 카이스트 가셨는데 학력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요즘에. 네, 궁금하시죠, 다들. 나온 김에 자세히 한번 여쭤볼게요. 네. 카이스트는 졸업을 안 하셨나요? 네, 1학년 그러니까 다니던. 재적 중에? 재학 중이 아니고? 적을 네. 두고, 네, 1학년 다니고 수능을 다시 봤어요. 왜요? 과학고 출신들이 거의 5, 6% 되는 것 같아요. 근거 있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요즘은 아닌데. 갑자기 정색을 하셔. 요즘 많이 당했나 봐. 근거 얘기하니까. 근데 네, 통상. 그러니까 저희 때는 그랬어요. 저희 때는 15개 과학고하고 민사고하고 일반고 극히 일부 이렇게 왔었는데 과학고들 특유의 또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민사고랑은 좀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게 좀 힘들었고 여자 혼자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사고에서 그래서 외로움도 많이 타고. 외로웠어요?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나이도 한 살 어리신데. 네. 근데 거긴 2학년 졸업하고 오는 친구들이 꽤 있을 많아요. 거예요. 과학고 친구들도 네, 많아요. 제 친구도 한 명 그랬던 친구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친구가 없게 생겼지. 그러면 수능을 다시 봐갖고 1년 만에 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럼 반수해가지고 다른 아니요, 학교로? 그 이듬해 카이스트 2학년 안 다니고. 그러니까 1학년만 다녔고 휴학계 낸 상태에서. 휴학계 낸 상태에서 수능을 다시 보고 고려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무슨 과? 경영학과? 경영대에 진학을 경영대? 했어요. 그러니까 학과, 학부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경영학부의 경영학과를 다녔죠. 네. 경영학 전공하고 싶었었나 봐요, 그러면은? 아니요, 사실. 그럼 카이스트도 뭐 산업경영 뭐 이런 쪽 전공? 카이스트는 1학년 때 전공이 전혀 없어요. 네, 전공이 없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하고 간 거예요? 우리 장 기자님하고 저하고 친한 분 중에 카이스트 산업경영학과 출신이 있잖아요. 머리숱 없으신 분. 그분 적성에 안 맞는 분. 그분. 네, 저희 학번쯤부터 산업경영이 엄청 뜨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은 7, 8년생이니까 뜨기 전이네. 그분 듣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그냥 어릴 때 물리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리 쪽 관련된 나름 순수 과학자가 돼보겠다라는 야심찬 꿈을 가지고 카이스트를 갔는데 또 인문학 쪽 되게 좋아했거든요. 책도 많이 읽고 토론도 좋아하고. 근데 민사고는 문과 이과가 이렇게 막 섞여서 다 같이 토론도 하고 뭐 문과지만 수학 경시도 나가서 상도 받고 이과인데 뭐 논술도 막 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 같이 좀 요즘 말하는 융합형 어떤 영재 교육을 좀 했었는데 영재. 네, 요즘 말하는 영재수 없어. 네, 그리고 운동도 많이 하고 운동도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카이스트를 가보니까 진짜 그냥 과학으로만 모든 걸 이야기하는 곳인 거예요.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리도 신문사 활동하고 좀
사회적인 이슈도 좀 알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은데 알 길이 없고 이런 게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종합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을 갔는데 여기는 네. 또 졸업은 안 하셨죠? 네, 졸업을 못했습니다. 몇 학기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좀 따져봤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네, 아니 이번 일을 계기로라기보다 사실 예전에 그 교습소 허가 받고 이럴 때 그렇죠. 대학교 2년 네. 이상은 수료를 해야 되죠. 네, 그때 다 따져봤었고 또 독학사 시험 볼 때도 고대랑 카이스트 걸 합산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때 따져봤는데 전 잘 잊어버리거든요. 아, 근데 어떻게 공부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암기력은 되게 좀 떨려요. 네, 근데 그게 계절학기 포함해서 4학기 내지 5학기였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고려대학교만 아니면 카이스트랑 합쳐가지고? 고대만. 고대만? 네, 네. 2학년 이상은 한 거네요. 네, 흔히 그래서, 얘기하는. 네. 근데 이제 독학사를 제가 이제 휴학 중에 내려와서 아이들 가르치다가 독학사를 하기를 그냥 빨리 따버렸는데 그때 학위 딸 때 법대로 전과를 했어요. 그러면 시험을 다 싹 다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독학사는 몇 년 준비하신 거예요? 학위 받으려고? 얘기해도 돼요? 아, 예, 말씀하십시오. 네. 아니, 그러니까 고려대학교가 2년 정도 남은 건데 네. 만약에 독학사를 2년 하셨다고 하면은 네.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빨리 따기 위한 건 아닌 것 같고 뭐 1년이나 아니면 그 더 이른 시간에 하셨다는 거일 텐데. 산후조리원에서 일주일 공부했는데. 네. 아, 참. 이거 네. 삭제하셔야 여러분, 돼요. 방송 마칩니다. 일주일. 아, 네, 법대. 이분.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시험이 70점인가 패스 기준만 그러면 넘으면 고려대학교 다니실 때 결혼하신 네. 거예요, 아이? 네, 맞아요. 아. 네, 네, 네. 네, 산후조리원 일주일. 네. 열심히 했어요. 네, 그래서 학사학위를 받으셨고, 그 법학사학위를 받으신 거네요. 네, 독학사를 네. 통해 가지고, 그리고 충남대학교 로스쿨 진학을 네, 바로 진학했습니다. 하셔서 네. 변호사 자격을 따셨습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 법무법인 법승 그 변호사이시기도 하죠? 네.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신다 하더라고요. 네. 그 이제 의원 임기 올해 시작하셨으니까 재산신고 공직자 재산신고는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선거 때, 했습니다. 네. 선거 때 했고 올해도 했어요. 아직 발표 안 난 것 같아요. 발표 났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자료 제가 없던데?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그 선거 때 자료 보니까 7,500만 원 정도 신고가 네, 됐더라고요. 네, 근데 네. 후보자는 1억 5천만 원 부채. 네, 네. 남편분 재산을 해갖고 그래서 7,500이 된 거였는데. 네, 맞아요. 네. 큰 차이 없죠 지금도. 지금 더 줄었죠. 네. 본인 부채 뭐 하느라 이렇게 빚으셨어요 많이? 그 집안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네. 집안 문제? 네, 네. 그럼 지금도 여전히 1억 5천만 원 정도의 부채를 지고 계세요? 개인적으로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조금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순재산이 한 5, 6천에서 5천에서 7천 사이 될 것 플러스? 같아요. 네, 오, 네. 부자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 때 보니까 배우자분이 270만 원 정도의 세금 체납 기록이 있었지만 납부를 했다 뭐 이런 네. 그거를 쓰셨더라고요. 무슨 네. 명목의 세금을 안 내셨어요, 배우자께서는? 재산 시골에 어머니가 계신 뭐 밭 이런 게 아, 네, 남편 명의로 돼 재산세? 있는데 네, 재산세가 좀 밀렸던 것 같고 막 건강보험료 이런 것도 네, 저희 남편은 독촉을 해야 갖다 줘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네. 앞으로는 체납하지 마세요. 네. 관공서에서 나오시는 거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네. 손님을 초대하면은 오늘의 운세를 봐드리거든요. 맞아요. 예. 제가 그래서 생년월일 진짜 생년월일 여쭤보고 그랬었잖아요. 네, 네. 그 오늘 운세가 총운이 자화자찬이래요. 아, 그래요? 딱 맞는 것 같이 장경 기자님. 일주일. 산후조리원 일주일. 네. 그래가지고 이게 현재 자신에게 놓여 있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도록 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도 없이 앞으로 나가려는 생각 버려라. 의연한 자세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는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전운은요. 그거 중요한데.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근했지만 퇴근할 땐 아주 가벼운 발걸음이 될 거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올리셨다. 네, 오늘 네, 지역구 행사 가서 떡을 하나 얻어왔습니다. 네, 네. 네. 로또 구매는요 가급적 해가 진 후에 구매하는 게 유리한 하루라고 합니다. 네. 지금 하셔야 돼요. 갔다 오실래요? 네. 직장운 상사의 도움 요청이 있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좋대요. 지금의 작은 도움은 훗날 크게 되어서 당신에게 돌아오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네. 현실에 연연하기보다는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행동한다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네. 무슨 의미일까요? 의원님 상사가 누구 있어요? 네. 우리 시민이잖아, 시민 상사 아니에요? 네. 박범계? 의원? 너. 정당? 전 도움 요청하면 항상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사람입니다. 네, 저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따가 네. 저희 청취 후원회원 가입해 주시라 믿습니다. 네. 학업 성적운이 있어요. 정치인이시니까 학생이 아니니까 이거 되게 웃깁니다. 저 이거 쓰면서 굉장히 웃었는데요. 몰라보기에 실력이 향상된 당신을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정치인 컸다고. 열심히 노력한 성과가 눈앞에 나타나니 더더욱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향상됩니다. 네. 아이고. 그렇게 빠르게 실력을 키워가는 당신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학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분 나빠하는 네. 그 네. 동료 의원이 있을 수 있죠. 비슷한 실력이거나 아니면 당신이 올라옴으로 인해 등수가 떨어지는 학우 중 하나가 당신에게 곱지 않은 눈을 보냅니다. 왠지 당신이 신경 쓰지 않아도 다음 시험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아 당신을 꺾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니 이쪽에서도 신경이 거슬립니다. 어떤 것 같아요? 네? 네. 학생 신분을 논 지 좀 돼서. 네. 네. 아니 정치인 신분에서 네. 동료가 좀 그런다니까 예, 유의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닭띠시죠, 닭띠. 네. 네, 그 일을 급하게 하면 잘 안 풀린대요. 근데 네. 지인의 도움으로 풀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시라고 하고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홀로 조용히 앉아있지 못함에 있대요. 그러니까 침묵하는 시간을 늘려보래요. 네, 네.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응? 자, 의지하는 거는 친구와 함께하는 건 좋은데 의지하지는 말래요. 네, 그런 조언이 있고요. 또 별자리 운서도 봤거든요. 별걸 다 했네. 사자자리시죠? 네, 네, 사자자리예요. 네. 수고와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미미했던 일들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을 한대요. 세심한 주의와 꼼꼼한 검증의 단계를 거쳤으니 이제 성장과 발전의 풍성한 결과를 기대할 일만 남았대요. 그게 뭘라나? 풍성한 결과가? 우리 좀 이따가 장재환 기자님하고 자세하게 얘기해 보시기로 하고요. 그런 것들이 한층 더 인간을 강하게 한대요. 그래서 당신의 강한 신념이 이를 성사시킨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달의 운세입니다. 이제 12월 연말인데 네. 전체적으로는 운이 약한 시기래요. 경고망동하지 말고 네, 네. 평소에 행동 반경에서 벗어난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하여 과식을 하거나 과음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건강에 무리가 갈 수 있대요. 과격한 운동 피하고 스포츠 마사지나 경락 마사지, 타이 마사지를 통해 뭉쳤던 피로와 근육을 모두 해소해 주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저희 인간 바카스 선생님 있죠? 나중에 소개 한번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마사지 엄청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지출에 신경을 안 쓰면은 잘못하면은 돈이 많이 나간대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자연인 김소연에 대해서 정 PD가 탐구한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많이 했네요. 감사합니다. 어때요? 네. 마음에 드세요? 네. 주의할 것들이 많네요. 네. 네. 아니 어떻게 보면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인데 뭐 교묘하게 좀 꽤 맞춰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거를 조사하면서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혼자. 네. 그럼 장재환 기자님께서 이제 정치인 김소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그럴까요? 네. 그 김소연 의원님은 사실은 그 지역에서 잘 이번 선거 전까지는 네. 올해부터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셨는데 네. 우선 이제 궁금해하는 게 물론 요즘 이제 우리 뒤에 박범계 의원님과의 얘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해서 정치를 하게 되셨는지 또 그런 마음을 먹게 되셨는지 그런 걸 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정치가 이제 정치 정의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주일. 갑자기. 네. 그러니까 정치란 무엇인가? 하겠다 뭐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게 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정치를 하겠다라는 표현에 우리 이제 일반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할 때 권력가가 돼보겠다, 명예를 좀 가져보겠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니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고요. 근데 제가 변호사 출마하겠다 이런 생각은 많이 안 하셨다는 거죠. 네, 이런 생각은 안 했지만 예를 들면 제가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쓰는 글과 제가 하는 말에 힘을 얻고 싶어서였거든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하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나누고 공감하는 데 있어서 좀 힘을 받고 싶긴 했었어요. 좀 더 영향력이 있는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네, 네. 권력의지네. 그게 이제 네. 평상시 소신이었고. 네, 네. 그럼 출마를 결심한 건 언제입니까? 출마를 결심한 건 뭐 박범계 의원님께서 예.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네. 출마를 해볼 생각이 없느냐? 네, 전화 왔어요? 문자 왔어요? 어느 처음에? 주말에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해가지고 그게 작년인가요? 올해 초 올해 초 2월. 네, 2월. 2월에. 그 전에 그럼 원래 알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네, 작년 하반기 거의 끝에 예. 그 박 의원님 지지 모임에 예. 초대를 받았었어요. 그 전부터 초대를 받았는데 제가 누구 소개 어느 네. 분 소개 혹시 소개로? 여쭤봐도 돼요? 저는 그냥 언급은 하고 싶진 않고 어떤 아는 교수님? 사장님? 사장님? 네, 네, 네. 사장님? 네. 사장님 나빠요. 네, 왜 네. 손진한 변호사 정치시켜서. 네, 사장님이 이제 네. 제가 SNS에 글 쓰는 걸 좋아해요. 예. 그냥 정치적인 글은 거의 사실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이후에는 많이는 안 썼고 뭐 일상 글도 쓰고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쓰고 하는데 법에 대해서 판례에 대해서도 쓰고 근데 그런 어떤 소신이 보이잖아요. 글을 보면 그래서 이런 사람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사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박 의원님 지지 모임에서 제가 좀 도와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지 여러 번 부르셨어요. 그럼 그때 박범계 의원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는? 지지 모임에 솔직히 갈 말하면 네. 너무 바빠서 잘 알아보지도 잘 못했고 그냥 잘 몰랐어요. 그냥 판사 출신 대전의 유력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청문회 때 했고. 박범계 뭐 이런 거는 아셨어요? 한계도 솔직히 몰랐어요. 그러셨어요? 네, 정말 그러니까 그냥 좀 까칠한 말투하고 이제 소신 있는 분이고 명료한 분이다 정도만 알고 있었고 오히려 이제 지역 그 법조계에서는 안 좋게 말한 것들이 많아서 어떤 거요? 궁금해지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네. 예, 본 발언은 저희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의 제작 방향과 일치하지 않으면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네. 빠져나가네. 네. 그냥 뭐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냥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제가 이야기 듣기 그러니까 아는 사장님이 네. 우리 지역의 유력 정치인이니까 지지 모임에 한 번쯤은 나와달라 같은 법조인 출신이니까 그래서 네. 이제 몇 번의 요청 끝에 한번 나가봤다. 네, 맞아요. 네, 그렇게. 그런데- 이 짧은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세요. 아, 재밌잖아요. 뭐 뒷얘기도 듣고 안 좋은 소리 많이 들린다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2월에 기자대사에서는 어때요? 도큐멘트합니다. 그 2월 달에 전화가 와서 출마할 생각이 없느냐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 전에도 어떤 예를 들면 무슨 위원회 자리에 한번 가보려냐, 뭘 맡아보려냐 이런 전화를 한 2번, 3번 정도 박범계 하셨었어요. 의원님이요? 네. 아. 네. 그러면 네. 지지 모임 나온 이후로 바로 굉장히 좋게 보셨네요. 딱.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런 네. 전화를 바로 자네 하셨죠. 정치해볼 생각 있나? 뭐 이거. 최소한 허락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들하고 이제 저도 회사 소속이니까 회사 대표님하고 좀 여쭤보겠다 하고 여쭤보고 약간 그러니까 그날은 긍정적으로 말을 했고 그 최종적인 답을 그 다음 날 아침에 제가 비서관한테 좀 어렵겠다 이번에는 좀 가족들의 상의 끝에 안 나가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결국은 다시 또 연락이 온 거죠? 네, 비서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한 10분도 안 돼서 바로 의원님 전화가 왔어요. 와서 네. 왜 안 나가냐? 나가라. 네. 그러니까 제가 고민한 거는 딱 2가지였거든요. 돈. 저희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버는데 없어요. 네. 버는데 남은 게 통장을 없어. 써서요. 돈을. 남은 게 없어. 네.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네. 저는 돈에 돈에 걱정이 대해서 없고. 그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냥 걱정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 겸직
가능한지. 왜냐하면 변호사로 이제 막 정말 재밌게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만족스럽게 사건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감을 잃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걸 놓고 싶지가 않아서 이제 겸직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를 한 10년, 20년 한 사람이면 이쯤 되면 정치로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해보겠지만 불과 3년 차인데 그래도 더 배워야 되고 더 알아야 되는데 정치로 가는 것보다는 사건도 좀 보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겸직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다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 된다는 건 돈도 되고 돈도 있다는 거. 네. 아니, 돈을 그쪽에서 된다고 얘기해 주는 거 아니잖아. 네, 아니 그냥 돈은 5천 정도면 충분하고 변호사니까 대출 나올 거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큰 돈 안 들고 겸직 가능하니까. 아니 이 얘기 중에요. 네.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5천도 없으니까 그걸 대출해서 5천을 쓰라는 취지였습니까? 아니면 네. 뭐 얼마든지 더 대출이 되니까 더 많은 돈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제가 얼마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 대출이랑 그냥 돈이 대출금이 이제 제가 집이 뭐 돈이 얼마 드나요? 이제 많이 드나 이걸 계속 걱정을 하니까 돈이 없어도 변호사들은 대출이 이제 뭐 한 1억 나오니까 그 돈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취지로 그냥 그 정도로만 받아들였어요 그 당시에는. 네, 그 당시에는. 네. 나중에 이제 이 발언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문제가 것 같아요. 된다 생각해요. 저도.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네. 그래서 그러면 수락 완전히 결정하신 건 언제쯤이었어요, 그게? 그날 저는 일단 의원님께서 또 국회의원이 직접 다시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절하기가 쉽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다시 한번 합의하고 바로 이제 알겠다고 했어요. 사실 반대 많이 하셨어요. 가족들 중에서는 이제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네. 근데 오케이라고 일단 그날은 얘기했는데 최종적으로 출마를 제가 볼 때 결정이 된 거는 전문학 전시위원회 불출마 선언과 동시에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게 3월 6일. 네. 그러면 공천 걱정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하셨었나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안 했고 될 자리라고 했어요. 될 자리. 네, 나가면 당선이 가능한 자리다. 네. 이제 이런 얘기죠. 네, 될 자리. 그 얘기 속에는 공천도 걱정 마라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겠네요. 보통은 아까 지금 두 가지 얘기하셨는데 보통은 정치를 마음 먹을 때 제일 먼저는 걱정되는 게 공천을 받을 수 있는지가 걱정이 돼야 정상이거든요. 보통은 그 다음에 돈과 뭐 겸직이지.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남편이랑 대표님한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좀 잘못 알았더라고요. 저는 비례대표 나가라는 건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죠. 네, 그랬는데 그 다음 날 통화할 때는 이제 지역구라는 거를. 근데 실제로 김선 의원 출마 관련 쯤 해가지고 비례 후보다 아니다 지역구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돌지 않았었나요? 지역 정가나 이런 데에서. 그 공개할 때는 이미 딱 찍어서 얘기를 했죠. 그 전에 그러니까 설왕설래 있을 때. 전문학 시의원 자리인 거는 이미 뭐 공개를 했었고 그래서 더 문제가 됐었죠. 실제로 단수 공천 민주당 시당 대전시당에서 보도자료 냈다가 또 회수했다가 뭐 이런 일도 있었던 것 같고. 아니 그 전에 그 이제 섭외를 한 후에 박범계 의원이 페이스북에 3월 5일에 전문학 의원 자리에서 좋은 사람을 모셔왔다 이렇게 해서 이미 이제 공천이 된 것처럼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는 뭐 후보자 공모도 아직 시작도 안 한 시점인데 공천이 된 것처럼 얘기해서 논란이 좀 있었죠. 벌써 공천했느냐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지금 이 사안을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물어봤는데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좀 잘못 알고 계셨군요. 처음에는 잘못 알았고. 그래서 덜컥 예스 하셨군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비례인 줄 알고 오케이라고 한 그러니까. 그런 내막이 있었군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뭐 결국은 뭐 출마 결심하시고 이제부터는 이제 폭로하신 거와 연관이 되는데 자, 결정을 딱 하신 후부터는 이제는 이제 선거 모드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 선거 사무실이라든지 캠프를 꾸리면서부터 지금 이번에 폭로하셨던 그 선거 비용 요구한 건들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한번 그 얘기 처음에 딱 가셨을 때 뭐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이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날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월 네. 5일에 박 의원께서 네.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그렇죠. 저에 대해서. 그리고 3월 6일에 제가 알기로 전문학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그쯤에 전문학 의원을 이제 저랑 상견례를 시키셨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지역구가 뭐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예비후보자 등록하기까지 3월 말쯤 등록을 했는데 이 사이에 저는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시민 단체를 비롯한 어떤 지역 정가의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되었어야만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용히 등장한 게 아니라 의원님께서 페이스북에 그렇게 써가지고 그냥 제 의지랑 관계없이 저는 욕을 첫째는 신데렐라처럼 뚜둥 나타나면서 그거에 대한 게 있었고 실제로 뭐 될자리 단수 공천이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하는 얘기는 제가 박 의원님한테 어떻게 잘 보여서 이렇게 공천을 달라고 예를 들면 이렇게 줄 서가지고 주세요. 뭐 그렇게 한 줄 알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한 적도 없고 전 그렇게 내세워서 뭔가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아무튼 그 사이에 저는 별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고생을 이미 한바탕 하고 선거 캠프에 3월 9일, 10일 이때부터 원래는 들어가려고 돼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검증 절차, 시민사회의 검증 절차를 한 2, 3주를 거치느라고 또는 박 의원님의 오더를 기다리느라고 대기하고 있다가 예비후보자 등록 서류를 준비하고 3월 26일에 의원님 오더 받고 들어갔어요, 선거 캠프. 오더라는 게 뭐죠? 이제 캠프를 꾸려도 된다. 뭐 이런 오더인가요? 이미 차려진 선거 캠프에 들어가라. 참 특이하네요. 보통 내가 세팅하는 게 아니라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죠. 보통 선거 그 출마를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자기가 사무실 알아보고 집기 집어넣고 본인이 뭐 일할 사람을 찾고 본인이 뭐 돈을 마련하고 본인이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모르면 물어볼 수는 있지만 아니 차려져 있는데 후보자가 들어가기를 오더를 기다린다는 건 정말 특이한 케이스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었지만 원래 저도 하나하나 제가 나서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일을 안 시켜요. 저는 웬만큼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 근데 이제 모든 걸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고 뭐 알아보려고 해도 기다리라는 식이었었어요. 수동적이라는 건 거의 오더가 그러면 박범계 의원한테서 나온 건가요? 그렇죠. 네. 오더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윤허? 뭔가 하겠다라고 하면 저쪽에서 오케이 떨어져야 할 수 있는 수동적이라고 하면 특이한 케이스네요. 보통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정치권 취재하면서 듣냐면 그 출마해라 해서 자기가 결심만 하면 다 도와줄 것처럼 하고 결심을 딱 하면 도와준 사람 하나도 없고 자기 혼자 이런 푸념을 주로 듣거든요. 얼마 줄게요? 막 이런 거 물어보고 다 세팅을 해줄 줄 알는 것처럼 막 나와라 해놓고 자기가 결단하면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 이런 얘기는 숱하게 들어봤는데 거꾸로인 경우에는 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모르니까 도와주려고 그러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좋은 뜻으로? 네.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 들었던 건 원래는 전문학 전 시의원하고 저하고는 3월 9일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10일 날 들어가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만났을 때 그러면 내가 다 세팅해서 다 도와줄 테니 걱정 말고 해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가 오갔나요? 왜 나가려고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고요. 왜 나가려고 왜 그분이 물어볼까? 왜냐하면 전문학 시의원한테 전 시의원한테도 저는 뜻밖의 인물이었던 거예요. 거기 혹시 물어보셨어요? 왜 안 나가기로 결심했느냐? 혹시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그분께서는? 그 불출마 선언에 쓴 그대로 뭐 수심을 잃었고 장수여야만 하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더 큰 정치 이런 얘기들을 좀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을 때라 일단은 듣기만 했고, 근데 뭐하러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를 한 절반 했고, 그 다음에는 제가 뜻을 굽히지 않았다기보다 저는 제 입으로 일단은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그럼 지키는 편이거든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 오케이를 했는데. 뭐 왜 나가는지에 대한 어떤 신념이나 철학은 아직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서 배워가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내일
이제 내가 정말 믿고 맡기는 선거 여러 번 치른 베테랑 달인 동생이 있으니 어디로 와라. 이래서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소개를 다 받았어요. 네. 근데 대기했어요. 못 들어가게 했어요. 아, 소개를 받았는데 캠프에 들어가지 마라. 네. 박수빈 비서랑 이제 박범계 의원님 이쪽에서 그래서 저는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에 대해서 들은 적은 없는데 네, 예상하기는 그냥 예상하기로는 나번 후보를 받으실 방차석 후보님하고 저하고 쓰면 가번 후보님이 이제 좀 서운하지 않을까? 이제 약간 이런 느낌 가는 네, 이선용 의원이죠.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전문학 시의원은 여기를 시의원 한 명, 구의원 한 명을 쓰게 하려고 잡아놓은 자리라고 했거든요. 전문학 의원이? 네, 네.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니, 너무 흔하지 않은 케이스라서.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 가장 좋은 위치도 좋고 현수막도 잘 보이는 자리를 빨리 가서 잡아놨다고 했어요. 네,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뭐 이제 정치를 시작하신 김소연 의원하고 그 서구의 그 나보를 받은 방차석 의원이 정치 이제 첫 발을 디디는 초보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경험 있는 그 전문학 의원과 그다음에 그 변재영이라는 선거 전문가 이런 사람을 붙여서 미리 캠프도 꾸려서 이거 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한 걸로 보여질 수도 있겠어요. 근데 결국은. 신구의 조화? 아니. 그러니까 좋게 의미를 한다면.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저는. 아, 그때도 받아들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오히려 이제 불행의 씨앗이 된 거죠.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것이.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럼 요즘 핫한 이야기들 좀 한번 풀어보죠. 그렇게 해서 만나셨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대전 지역 최고의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 장재환 기자의 요즘 뭔 일 이슈를 듣고 계십니다. 재밌죠? 잘만 하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의원님의 어떤 오더로 어느 날 그 캠프 관계자들하고 닭갈비집에서 저녁에 만나서 인사를 하고 제대로 정식 상견례를 하고 비서관 주재로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이제 그 사람들이랑 일하면 된다라고 해서 선거 캠프 들어갔고 이제 그 변재영 실장이 제가 뭐 회계 책임자로 등록하실 거냐 사무장으로 등록하실 거냐 물어보니까 자긴 그런 거 등록 안 할 거다. 그래서 실장이라고 부르면 된다라고 해서. 왜 그 사람 실장이에요, 근데? 보통 그런 데는 실장이에요, 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호칭이나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라고 중요하죠.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되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재영 씨 이렇게 부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불러드리냐고 제가 여쭤봤고 그랬더니 실장이라고 하라고 해서 변 실장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때 뭐 인사하는 방법 하고 인사 포인트 아파트 어디 아파트 중에서 또 포인트들 있잖아요. 그렇죠. 포인트 알려주셨고 그리고 한 5번 사진 찍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침 인사를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때 아침 인사 시작한 지 진짜 한 6-7번 만에 그러니까 날짜로는 주말 빼고 해도 어쨌든 총 합쳐서 열흘 정도 만에 그 아침 인사 끝나고 대기하고 있다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준비하라고 돈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때가 이제 첫 돈을 요구한 시기네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예상이라도 했으면 안 놀랄 텐데 저는 진짜 전혀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이런 상황. 우리가 알기로는 그때 이제 1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날 하신 건가요? 1억 정도 들어간다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문학영이 준비하라고 한 돈을 다음 주 정도까지 준비해라 이랬어요. 그 전문학 시의원이 그럼 준비하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문학 전 시의원도 그렇고 제가 박 의원님한테 물어봤을 때도 그렇고 두 분 다 5천 정도면 충분하다. 이번 선거 돈 쓰는 선거 아니다. 5천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두 분 다 그렇게 말을 하셔서 저는 이게 선거 비용을 말하는 건 줄 알고
아니, 당연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아니 네. 이번 선거 기본이죠, 그렇죠. 돈 쓰는 선거 아니다 5천이면 충분하다라는 말 속에는 그럼 지난 선거나 다른 선거에는 그거 갖고는 좀 어려웠다가 좀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렇게 얘기했다고도 얘기했었죠. 네, 전문학 의원이 네. 자기는 그 2배를 썼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래도 5천을 준비하라는 걸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선거 비용이 4,900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이제 준비 그 정도 해놔라 이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이제 회계통장에 나머지 썼던 돈 말고 나머지를 넣어놓으면 됩니까? 다음 주까지 넣어놓으면 옮겨놓으면 되냐? 이제 주거래 통장에서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되게 많이 코웃음 쳤어요. 되게 코웃음이 있는데 문 실장님이 뭐 이런 거예요? 네, 좀 그냥 어처구니가 없어 하셨어요. 택도 없다. 뭐 그런 거죠. 문화경이 그렇게 말했냐.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5천 정도면 충분하다 들었다 했더니 그 5천이 그게 아니라고 저한테 되게 많이 따졌어요. 그 얘기는 그러면은 선거 비용 5천은 기본이고 5천 준비하라는 얘기는 그거 말고 5천을 준비하라는 얘기다. 뭐 이런 취지로. 네, 그렇게 정확히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문화경이 말한 게 그런 뜻이 아니고 선거에 1억은 훨씬 더 넘게 들어가는다. 이번에는 적게 치르는 거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고 일단은 제가 너무 놀라고 당황해하니까 그 자리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저도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취재를 하다 네. 보면 선거 비용 외에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선관위에서도 그냥 정치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보존되지 않는 그 어느 정도 쓴 걸 인정하는 면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더 들어갈 수는 있죠. 조금 뭐 어느 정도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또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거는 그거를 내 통장에 넣어놓고 선거 비용으로 쓰는 그 돈이 아닌 걸 요구한 걸로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네. 그런 건 어떤 내용들로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일단 저는 처음에 그런 요구를 받고 너무 놀란 게 일단 진짜 이 돈을 준비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 위반인 건 저도 너무 다 잘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제가 여러 번 여기저기서 말했지만 진짜 너무 당당하게 달라고 해서 그 달라고 한 게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원래 그런 거야 이게 아니라 너무 당당하게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했어요. 그거를 근데 통장에 넣어놓고 여러 사람이 회계 책임자나 이런 사람들이 선거 비용을 쓸 수도 있는 돈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달라고 한 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회계통장에 넣어놓는 돈들은 그 정상적으로 비용 처리를 하는 것들이에요. 선거 비용으로. 근데 그 사이드로 주면은 우리 방찬호 의원님한테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주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쓰겠다. 알아서 쓰고 알아서 처리한다. 그 완전 자기가 달라고 한 거네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알아서 쓰고 알아서 회계 처리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거 주면은 내가 알아서 나한테 달라라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저한테는 그런 얘기는 안 했었고, 그렇게는 얘기 안 했었고, 그런 얘기는 할 새가 없었고 처음에. 근데 방차석 의원님한테는 제가 이번에 꼬치꼬치 다 물어봤거든요. 그전엔 제가 무서워서 못 물어봤어요, 의원님한테. 같이 나오시라고 할 걸 그랬어요. 방차석 의원 얘기는 좀 퍼지는 것 같으니까 다시 김소연 의원 걸로 좀 줄여봅시다. 이미 다른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들 하셨으니까. 그래서 요구를 받으셨고 거절을 하셨고 이 과정이 좀 있었고. 그러면 그걸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4월 11일 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래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으면은 지금 몸이 뒤로 가. 너무 놀래서. 너무 놀라지 사실. 말도 안 되지. 그게 왜 지금 빚이 얼마를 갖고 계신데. 왜 더 놀랐냐면 아니 이게 지금 한참 지났잖아요. 근데 말하면서 마이크 뒤로 놀래서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제가 이 정도까지는 안 놀랬을 거예요. 진짜 돈을 정말 빌려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너무 놀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일단 일을 하던 중이라서 오전에 서면도 쓰고 조사 참여도 가고 재판도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서 남편하고 카톡하고 전화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저희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러던 중에 점심 약속이 이렇게 웬일로 그쪽에 의원님 사무실 주변에서 점심 약속이 있어서 거기서 잘 안 먹는데 법원에서 거기까지 약속이 잡혀서 언니들이랑 밥 먹고
나오면서 진짜 우연히 박수빈 비서를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박수빈 비서나 서다운 의원이나 김신웅 의원이랑 이렇게 같이 다녔었거든요. 그때쯤. 그 사람들한테 말을 오후쯤에 해야지 했는데 왜냐면 시시콜콜 상의를 했었어요. 모르는 거 물어보고. 하려고 했는데 진짜 점심때 우연히 만나서 박 비서님한테 얘기를 했죠. 제가 이런 요구를 받았다. 네. 그랬더니 바로 박 의원님한테 보고가 돼서 저를 데리러 왔었던 거예요. 태우러 와서 그래서 차에서 얘기했다고 얘기하셨죠. 그 우리가 자꾸 늘어지니까 그 전에 나온 거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막 괴롭히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죠. 그 뒤로도 있었어요. 돈 준비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또 이제 지난번에 기자회견 하신 거 보면은 가서 전문학 이름으로 그 부의금도 내고 와라 이런 것도 시키고 10만 원이었던가요? 좀 들어보면 굉장히 치사한 것 같아요. 나도 장제한 이름으로 어디 외상 좀 해먹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저도 취재를 이제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정치권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아주 저질인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저희가 선거 사무실 임대료도 다 내고 있고 방차석 의원님이랑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하다못해 커피값 이런 것들 다 이제 집기류 이런 거 있잖아요. 비품 이런 것들을 다 사다 놓는단 말이에요. 비용 처리를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다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외에도 뭐 막 부조금 내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심지어 양쪽으로 같은 사무실에 양쪽으로 뭐 자기 수당인가를 뭐 받아가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한테 인건비 얘기를 마지막에 했었고 제가 물어보니까 뭐 어디 쓰려고 하는지 물어봤다기보다 본인이 얘기했죠. 등록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 그런 걸 받아가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회계 책임자들 교육을 하겠다고 선관위에서 예비부자 등록하니까 이제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회계 책임자로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회계 통장도 제가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선거 캠프에서 몇 시에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따 갈게 변 실장한테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했더니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 하니까 회계 책임자 뭐 교육 필요 없다. 그것까지도 본인이 하겠다. 선관위 왜 그러냐고 제가 다 알아서 할 거라고. 근데 이거를 방 의원님 건도 똑같이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를 다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관위 책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보지도 못했어요, 저희는. 받아보지도 못했고 그냥 제가 틈틈이 선관위 들어가서 이제 알아보고 부조금 얘기 듣고 나중에 이제 찾아보고 또 그 회계 책임자하고 사무장 월급 그러니까 그 급여 있잖아요. 이것도 수당도 다 제가 다시 직접 찾아봐서 알게 되고 그러고 조사를 잠깐이라도 하느라고 시간 끌고 또 안 만난다고 하니까 자꾸 만나자고 하고 돈 얘기하려고. 만나자고 하고 선거운동 하고 있으면 찾아오고 동사무소 앞으로 찾아오고. 아니 그걸 일부러 찾아와서 얘기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팬심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질이 나쁜 게 세팅을 다 자기들이 해놓고 들어오라고 해놓고 돈만 준비하라고 해놓고 쓰거나 하는 것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또 그러면서도 회계 책임자는 지금 후보가 등록이 돼 있는데 그 모든 거는 자기가 알아서 다 하고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돈 달라고 하고 이거 굉장히 이거 처음에는 뭐 선거 전문가라고 얘기했지만 완전 브로커고 보통의 그 캠프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나. 그런 것도 문제인데 저는 너무 힘들었던 게 후보자들을 그렇게 구박을 해요. 물론 저는 쉽진 않았어요. 저는 신분관계가 깊지가 않아서 막 구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대는 못 됐을 거 아니에요.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쉽게 또 막 구박 당하는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보란 듯이 방차석 의원님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밖에 못해! 막 이러고 막. 말 더럽게 안 듣는다고 막 이러고. 되게 못된 것 같아요. 뭐 옆에서 이게 단순히 그냥 그 돈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성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그래서 그게 전문학위원도 같이 했었나요? 그런 거를? 옆에 있을 때도 있었죠. 밥 먹을 때도 옆에서 이제 변 실장이 형님 말 더럽게 안 듣는다고 하면은 뭐 전문학위원도 가세하고. 같이 했어요? 그냥 이렇게 똑같이 말을 그렇게 하진 않지만 사실 저 같으면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혼낼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심하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후보들이 원래는 딴 데는 그렇대요. 후보들이 큰 소리치고 후보들 당연하죠. 눈치를 보고 후보들 기분 안 상하게 하려고 막 그래야 당선이 되고 네. 당선이 돼야 자기들의 한 일에 보람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뭣도 있고 그런 네, 거죠. 후보들 체력 관리해주고 그럼. 막 이런다는 대부분이 저희는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후보들이 네. 다른 데는 네. 사무실 돌아가는 거를 신경 안 네. 쓰게 하려고 오히려 네.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이상하게 희한하게 네, 그렇게 저랑 했네요. 방현님은 막 눈치 엄청 보고 있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이렇게 막 심장이 타들어가는 느낌이라고 방현님은 얘기하시.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렇군요. 네. 자, 뭐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이제 계속 지난번에 이제 폭로를 해서 네. 그걸 요구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네. 두 번째 우리가 논점이 되는 게 네. 그걸 박범계 의원한테 계속 보고를 네, 했는데도 이야기를 불구하고 했어요. 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어찌 네. 보면 그로 인해서 이 범죄가 일어나도록 방치했다, 네. 방조했다 이제 네.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고를 하셨고 어떤 반응이셨는지를 좀 얘기를 좀 간략하게 좀 네.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저는 4월 11일 날 보고하고 나서 아까 그 박수빈 네, 비서를 통해서 네, 태우러 그다음에 오셨다겠죠. 네, 네. 차 안에서 뭐 보고를 했는데 그 차 안에서 있었던 얘기는 저는 그때까지 박범계 의원님이 뭐 좀 국회의원이니까 좀 예의는 갖춰야 되지만 제가 원래 사람 어려운 걸 모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쉬워요? 우리가 쉬워 보여요? 네. 아, 참. 네, 그러니까 질문을 항상 네. 잘해요. 질문을. 네. 뭐 그게 개념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호기심도 많았고 질문을 그냥 궁금하면 없다고 하죠. 보통은 그렇게 하면 네. 그냥 궁금하면 물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나도 개념 없다 소리 많이 듣는데. 네. 너도? 근데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은 헉 막 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런 질문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의 분위기일 때가 많았어요. 범상치 않으신 건 확실한 것 같으네요. 근데 질문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는 네, 게 질문은 해야죠. 예. 맞는 거고 저는 말하지 못할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말할 수 없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줄 모르고 전 어쨌든 박 의원님한테 되게 해맑게 말을 했죠, 차 안에서. 해맑게? 네. 누구 기준으로 해맑은 거예요? 그냥 원래 제 말투대로. 네. 개념 없고 해맑으셔. 네. 그냥 네,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보라 그래서 아침에 어디 만년동 어디 아파트 앞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많이 놀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박 의원님께서 변재영하고 김 변호사하고 아직 인간적 유대 관계가 없으니 돈을 절대로 조심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조심하라는 조언. 조언일 네. 수 있겠네요. 그렇게 네네네. 받아들이셨어요? 네, 저는 그때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건 조언이고 이제 네, 네. 시당위원장이니까 조치를 또 취하셨어야죠. 네, 그리고 이제 하는 얘기가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놀랬다 이렇게만 말을 했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박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인간적 유대관계 없으니 조심해야 되고 부득이하게 돈 쓸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럴 때는 회계 책임자, 사무장, 배우자, 부모님, 후보자를 제외한 심부름할 사람이 현금을 만지도록 해라. 절대 이 사람들은 현금 만지면 안 된다. 그건 뭐 선거법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이렇게 말을 했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령을 좀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실수할까봐 처음이니까. 맞는 말이네요. 네, 그렇게, 네. 예.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밥 산다고 지역구 네. 주민이랑 네. 안 돈을 친한 내거나, 분들하고 어디 CCTV 잡히고 이러면 또 다 걸리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현금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는 것으로 저는 그때는 받아들였고 뭐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전문학 시의원하고 박 의원님의 관계도 정확하게 그때는 몰랐고 변재영이 도대체 누군지도 모를 때 정말 모를 때 아무도 모를 때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박수빈 비서한테 운전하고 있는 비서한테 박범계 의원이 얘기 다 끝낸 다음에 예. 이게 변재영 이런 놈이었어? 하고 막 웃더니 전문학 뭐야 이거 권리금 달라는 거야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고 웃고 내리셨어요. 그걸 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네. 그 얘기는 이제 그 박범계 의원도 좀 놀랬고 네. 예, 참 모르는 얘기를 들었고 네. 또 그 얘기로 본다면 네. 거기까지 본다면 사실 그럴
개연성이 전혀 없었던 일을 지금 막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네. 자기가 알고 있다기보다는 어떤 지시에 의해서 했다기보다는 거기까지로 보면 네, 그 말 자체로 네,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렇게 거죠. 볼 수 있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네. 근데 여기까지만 했다면 여기까지에서 일이 다름이 없었다면 네. 뭐 지금 요즘 얘기하시는 박범계 의원에 대한 얘기를 좀 안 네. 하실 수 있을 텐데 네. 문제는 이후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네, 이후로 그렇죠. 아무 네. 조치가 없었고 또 네. 말씀하시기는 또 보고를 했는데도 네. 계속 반복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엔 오히려 뭐 더 네. 역정을 냈다고도 했었고. 네. 그거 얘기도 조금 해보시죠. 어떻게. 네. 일단은 그 이후로 있었던 일들이 이번에 저는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됐는데 네. 바로 다음 날 방차석 의원님께서 2천만 원 현금을 넘겼고요. 변재영에게. 네, 변재영이 이제 요구를 그 전부터 하고 12일 있었던 날, 거. 그러니까 11일 날 보고를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방차석 의원님하고 저한테 따로따로 돈을 요구를 하고 있었고 방차석 의원님은 이제 돈을 준비를 막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그 다음 날 넘겼고. 거기는 9위원이라 2천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5천을 요구했었대요. 5천 네. 요구했는데 2천밖에 없다? 네, 그 전에 뭐, 네. 그래서 그랬고, 그리고 나서 4월 18일 날 의원님이 또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 네. 이분들이 아니, 뭐 이분들이 얘네들이지 뭐 나쁜 놈들 뭐. 우리 거는 다 삐처리 할 거고요. 장자 기자님 거면 살릴게요. 뭐야? 체크카드를 하나 달라고 했었던 게 있었나 봐요. 뭐 물건 사고 한다고 거기에다가 방차석 의원님이 또 1,000만 원 추가로 입금을 한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그걸로 방차석 의원은 지금 기소된 거잖아요. 네, 추가 범행이 계속 있었고 저한테는 전화 계속하고 만나자고 하고 했는데 제가 안 갔더니 16일 날 제발 와달라고 해서 이제 만났고 선거 캠프에서 데리고 또 항상 데리고 나가거든요, 바깥으로. 거기 사람들 놔두고 저만 데리고 나가서 전 실장이 그 카페에 데리고 와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이제 그 전문학 전시위원 선거비용표 보여주면서 외상으로라도 좀 쓸 테니까 현금 있는 거 이제 주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한다고 이런 취지로 돈 요구를 그 표가 1억 정도의 표였나요? 아니요, 그건 한 6천 정도 쓴 정상적인 회계 처리 표였고. 그러면 정상적인 걸 수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건데 여기에 안 드러난 것들이 있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네, 설명을 하면서 이 그럼 난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나는 5천에다가 추가로 혹시 이제 변호사 일 몇 달 못하니까 생활비 쓰려고 2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돈 이만큼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1억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다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표에다가 자기들이 외상할 수 있는 것들을 외라고 다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들이 돈을 현금을 쓸 수 있고 다 외상 처리를 회계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회계 처리는 하고 실제로는 외상을 하면서 회계 처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선거비용 보전 받아서 갖다 주는 갚겠다. 그러니까 다 형님들이라는 거. 다 알고 보면 예를 들자면 5천을 썼다고 보고를 하고 실제로는 5천을 보전 받아서 다시 갖다 주니까 결국은 1억을 쓰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그 돈도 만들어내자. 믿을 수 없고요. 왜냐하면 다 아는 형님들이라고. 이른바 비자금을 만들듯이 그렇게 하자는 거였고. 알아들었어요. 그 돈을 먹겠다는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외상이 제일 무서워요, 사실. 아는 형님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겉으로는 김소연 의원한테는 합법적으로 뜯어내서 뒤로는 먹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자기들 인건비하고 전 시의원의 그때 당시 현직 시의원이 저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다닐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밥을 사고 다녀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저는 못됐어. 네, 아무리 들어도 못됐어. 네, 그게 좀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그분이 불법인데다가 보통 또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다 그런 사례가 없는데다가 아주 그 밥값 무슨 뭐 어디 부의금값 이런 것 큰 5천도 뜯으면서 또 이쪽에 자기 월급도 좀 보수도 뜯으면서
짬짬이 쓰는 10만 원, 5만 원도 뜯으면서 하려고 네, 그것도 따로 받고. 그러니까요. 네, 네, 그걸 네, 또 양쪽으로 뜯으려고 구형까지. 물건 사면 또 전 굉장히 정치인들 참 알다가도 모를 게 전문학시의원이 의정활동할 때는 평가가 나쁘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얘기 있었냐면은 뭐 밤늦게 시의회 가면은 불 켜져 있는 몇몇 안 되는 의원실 중에 하나였다. 아니, 실제 뭐 이 그래서 뭐 행감 우수 의원 계속 받고 그랬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네, 여러 가지를 열심히 한 거죠. 저는 되게 근데 이제 약간 거기에서 우리가 주로 그런 이야기는 그 변재영이 한 거고. 네, 맞아요. 예, 근데 과연 전문학과 상의해서 사주와 했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지금 현재 기소돼 있는 걸로 볼 때는 공모관계인 그러니까 검찰은 공모로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네.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2명은. 네. 그리고 이제 김소연 시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사실 그때 다 같이 카톡방을 통해서 이미 다 공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뭐 검찰에서도 그거 다 다 제출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때 카톡방은 다 이 사람들 말로 폭파시켰어요. 네. 근데 이제 통화 기록이나 이런 걸 다 아마 뽑으셨을 거고. 근데 저는 좀 힘들었던 게 그런 거예요. 좀 이상하다 생각했던 게 제가 변호사잖아요. 그리고 법 위반인이라는 점을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저 같으면 더 이상 안 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게요. 네, 근데 잘못 건드면 큰일 나겠는데 뭐 이럴 수도 있죠. 저 같으면 저한테 안 할 것 같은데 계속 요구를 했어요. 계속 요구를 했고 그러는 모습이 마치 제가 글도 썼지만 목표량을 정해놓은 영업사원 같았어요. 근데 진짜. 이게 이제 이 말씀은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이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거든요. 네네. 이걸 이제 폭로를 하신 이유가 너무 놀랍고 불법 행위라서 폭로를 하신 건지 아니면은 지역 정치권에 뭐 물론 두 가지 다 말씀하셨지만은 지역 정치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일종의 사명감 이런 걸 가지고 하신 건지 사실 지금은 그러니까 얘기가 막 혼재돼 있어가지고 사실 저는 오늘 우리 프로그램의 이제 부제를 장재환 기자의 요즘 뭔 일이시의 부제를 정치 미투를 좀 꿈꾸었으면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는데 사실 그 다른 곳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혼자만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주위에서 듣는 얘기는 과연 이 김소연 의원께서 공적으로 이런 거를 하신 건지 폭로를 아니면 사적 감정 때문에 폭로를 하신 건지에 대한 얘기들. 솔직히 얘기하면 사적 감정 때문에 폭로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그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리긴 하거든요. 기분 나빴던 건 사실이에요. 나 이렇게 너무 당했다 이런 게 더 컸던 건지 아니면 폭로의 취지. 왜냐하면 이제 그 당선될 때까지는 가만히 계셨으니까 더더욱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거든요. 이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하신 건지 이거 이제 궁금한 저는 일단 가만히 있지 않았고요. 8월 말까지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상당히 불편하게 했어요, 사람들을. 폭로를 고민하게 된 이유가 재발이 너무 명백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 정치의 뜻을 가진 뭐 청년 정치인이나 어떤 뜻을 품고 있는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역의 아래로부터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지역의 일꾼들이 도저히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딱 막고 있으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고, 그 목표를 실현하고자 이런 방법 외에는 달리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취지는 처음에는 그런 뜻을 갖고 시작을 하셨어도 이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막 점점 진실 공방 이런 것들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뭐 학령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계순 의원하고도 그런 얘기 있었죠. 뭐 성희롱 발언, 특별장비 이런 거, 뭐 세컨드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참 쪽팔려요.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 공방 보면서도 쪽팔렸어요. 저는. 이번 사건의 이제 본질이 친하죠. 최계선 의원하고. 사건의 본질이 지금 그 김소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마치 그 짜여진 시스템처럼 그 정치 신인을 데려다가 뭐 돈을 쪽쪽 빨아먹으려고 하는 그리고 지금 이제 주장하시기는 그게 상납처럼 어디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시지만 그런 시스템 안에서 정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이고
용기 있는 행동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변화해야 되는데 지금 현상은 조금 아쉬워요. 그게 이제 진실공방처럼. 아니 많이 아쉬워요. 네, 막 그렇게 가는 게 이르는 것 같고 막 네. 제가요 뭐 배달 며칠에 뭐 이런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네. 뭐예요? 그건 뭘 혼내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죄송합니다. 느꼈습니다. 네, 본질을 우리가 다 같이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 정치 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는 그 취지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자꾸 지금 격가지가 있다는 게 좀 아쉽고. 근데 분명한 건 지금 그거는 지금 검찰에 의해서 기소당한 거. 그 사건은 처음 우리 본질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건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니까 그것을 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겹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피로감 없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관심 갖고 보셔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지겹다고 치부해버리는 순간 대전의 지역 정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네. 같은 제목의 영화와 소설을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강심철, 송진애, 같은 제목, 영화, 소설. 우리 지역 최고의 독서광 한남대학교 강심철 교수와 위셋 충청권 사업단 송재현 연구원이 영화화된 소설을 가지고 비교해보면서 재미있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장재환 기자의 요즘 뭔 일 이슈, 정치 미투를 꿈꾸며, 대전광역시의 김소연 의원 편을 마칩니다. 서울에 가서 펀치라는 그 팟캐스트도 하시고 오셨죠? 네. 어때요? 거기랑 여기랑 분위기가? 저는 아직 방송이 익숙하지 않아서 좀 정신 없습니다. 네, 여기가 더 좋다는 얘기를 하셔야죠. 이거 아직 정치적이지 못해서 제가. 이거 더 기분 나쁜데. 순수하시네. 네, 그래야 편집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세요. 오늘 녹음 기준으로는 이번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가 4일 남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방송 업로드 기준으로는 이틀 남은 건데,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죠. 근데 일단은 검찰이 박범계 의원을 소환할지 안 할지는 아직 고민한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박범계 의원님이나 최계순 의원님 이 방송 들으시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박 의원님은 예전에 저희가 장재환 기자님 통해서 섭외 요청 한번 드렸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엄청 나가면서 지역 팟캐스트는 안 나오셨습니다. 네, 최계순 의원님은 요청해본 적 없으시지 아직? 예. 친하니까 한번 나중에 얘기해 보세요. 본인이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다 반론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김소연 의원님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앞날이 창창하신데 마지막으로 정치인 김소연은 어떤 목표가 있으신지 한번 듣고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는 대통령 출마? 네. 김소연 대선 출마? 욕심? 네, 어릴 적 꿈은 대통령이었고요. 네, 그런데 그건 진짜 어릴 적 꿈이었고 저는 그냥 그런 어떤 자리에 가겠다 목표보다 우리 나라가 반칙과 꼼수가 통하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기 위해서 계속 불편하게 한마디씩 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딴지 거는 정치인? 네. 정치인의 스탠스에 있겠다는 얘기인 거네요. 어쨌든 그 일을 하더라도. 그게 책임지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지역 정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꿈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중앙 정치로의 진출에 대해서까지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항상 생각하고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원대한 꿈을 꿨는데 인생이 그렇게 원대한 꿈 뭐였는데요? 네. 대통령. 어릴 적 꿈이라고 했잖아. 네, 이렇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이런 계획과 꿈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보니 네, 눈앞에 주어진 것을 충실히 열심히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인생 잘 사는 것이라 생각을 해서 지금도 제 앞에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거예요. 네, 그게 끝이에요. 네. 그게 끝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정치인 새내기 정치인 김소연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지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 같이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재 기자님 엔딩 멘트 하실래요? 오랜만에? 한마디 하세요. 네.
좀 답답하네요. 사실은 이런 일들로 우리가 깔깔대긴 했지만 사실 굉장히 무거운 주제였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킨 그 돌을 던지셨으니까 이 파장이 좋은 쪽으로 우리가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그래서 김소연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줄을 서.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 장작 예 청취해서 입니다. 왜 안 해요? 장작입니다. 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We shall be back. 고생하셨습니다. 이 시간 보내주세요.